자,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전기 동덕여대 대학원 진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아입니다. 우리 동덕여대 대학원은 더욱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 매 학기 4월과 10월에 진학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2025년도 전기 동덕여대 대학원 진학 설명회에도 열의를 갖고 와주신 발표자 교수님들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의 진행 과정은 홍보실의 협조로 동영상 촬영을 진행할 것이며 추후에 적절한 경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학원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첫 번째 순서로 아동심리학과와 유아교육 전공 소개를 이주영 교수님이 해주시고 두 번째 순서로 식품영양학과와 임상영양학과 소개를 양윤정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 모델과 소개를 박순희 교수님이 해주시고 네 번째 순서로 문화예술경영학과 소개를 최희진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전문대학원 소개를 손희영 전문대학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학원 소개입니다. 동덕여대 대학원은 크게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대학원에는 오늘 소개할 아동심리학과와 식품영양학과를 비롯하여 석사학위과정 31개 학과가 있고 박사학위과정에는 방송연예과와 실용음악과를 비롯하여 21개 학과가 있습니다. 또 석박사 통합과정에는 경영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과의 3개 학과가 있습니다.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은 2년이고 박사학위과정 수업연한도 2년이며 석박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입니다. 다만 약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에는 2023년 후기 입학자부터 수업연한을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특수대학원은 모두 석사학위 과정이며 크게 교육대학원과 미래전략융합대학원, 스타트업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교육대학원에는 오늘 소개할 유아교육 전공과 교육 컨설팅 상담 전공이 2개 학과가 있고 교육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융합대학원에는 오늘 소개할 임상영양학과와 문화예술경영학과를 비롯하여 15개 학과가 있으며 수업연한은 2년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대학원에는 창업학과와 회계 세무학과의 2개 학과가 있고 수업연한은 2년입니다. 끝으로 디자인 전문대학원의 디자인학과는 석사학위과정 2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덕여대 대학원의 모든 학위과정에는 남녀 학생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덕여대 대학원 장학금 안내입니다. 동덕여대 대학원은 2023년 기준으로 장학금 총액 13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학금의 종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교 출신 입학자 장학금입니다. 이는 직전 3개 학기 내 본교 학부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는 2024년 2월 졸업자, 2024년 8월 졸업자,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가 해당됩니다. 본교 출신 장학금은 수업료의 50%를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다음으로 연구장려 장학금입니다. 이는 우리 대학원 재학생 중 다른 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미지급자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입니다. 또한 우수학술 연구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는 매 학기 학술지 논문 발표 및 학술대회 발표 등에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다음으로 교육대학원 현직 교원 장학금입니다. 이는 정교사 및 교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수업료의 50%를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끝으로 실습조교 장학금입니다. 대학원 재학생 중 학과별 실습조교로 선발된 경우에 월 2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이 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 대학원에는 여러 장학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전기 동덕여대 대학원 원서 접수는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부터 11월 18일 월요일까지 진행이 되며 UA 어플라이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습니다. 공통된 서류는 입학원서,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이고
석박사 과정별, 전공 학과별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본교 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진학 문의는 대학원 건물 2층에 위치한 대학원 교학과 02-940-4107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학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학과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덕여대 아동학전공 이주영 주임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일반대학원의 아동심리학과 그리고 교육대학원의 유아교육전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반대학원 아동점 심리학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과는 1987년에 학부에 아동학과가 신설되면서 이후에 대학원에 신설된 학과입니다. 석사과정이 92년도에 석사과정이 신설이 되었고요. 95년도에 박사과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아동학과라는 학과명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아동학 전공, 단일 전공으로 있었는데 2013년에 아동학과 내에 상담 및 임상심리 전공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학과명은 2016년도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동점 심리학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세부 전공으로는 아동학 전공 그리고 상담 및 임상심리 전공 이렇게 두 개의 세부 전공 트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학과 소개나 논문 현황 등은 저희 아동학과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논문 현황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졸업생들이 주로 어떤 주제로 연구를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게시판은 2016년부터 저희가 이제 관리를 시작한 게시판인데 이미 벌써 졸업생들의 논문 수가 120편을 넘어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부하건대 일반 대학원에서는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전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 학과는 아동학 전공 그리고 상담 및 임상심리 전공 두 개 세부 전공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상담 및 임상심리 전공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각종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재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이 주로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그다음에 한국심리학회에서 발행하는 임상심리 전문가 그리고 상담심리사,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 자격증도 저희 본교 대학원 졸업생들이 많이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들입니다. 사실 수도권 4년제 대학 중에 이러한 자격증을 모두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특히나 저희 대학원은 아동 발달이라는 기본적인 그런 이론적인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화된 대학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교과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통 과목으로 저희가 아동발달 세미나, 연구법, 통계 이런 과목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과목들은 세부 전공이 무엇이냐와는 상관없이 이제 모든 대학원생들이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연구법이나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대학원 자체적으로 온라인 강의도 개발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이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이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대면 수업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학과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심층적인 이론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담 및 임상심리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병리학, 발달정신병리, 심리평가, 그다음에 신경심리와 같은 이제 기본 이론 과목 플러스 그다음에 심리치료, 아동상담, 인지행동치료, 놀이치료, 상담 면접과 같은 이제 상담의 실무와 관련된 교과목들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모두 모여서 진행하는 임상심리 세미나 과목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대학원의 좀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현장 실습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대학원생들은 인근의 병원에서 임상 현장 실습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담 현장에서 상담 사례 실습 및 지도라는 과목을 통해서 실습도 하고 학점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신설한 과목 중에 하나는 이제 요즘 이제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저희 쪽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리과학 콘텐츠 기획 및 실습이라는 과목도 신설을 해서 이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 이런 것에 대한 지식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 운영 현황인데요. 지난 한 5년 정도 지원자 수를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연간 한 30명 정도의 학생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을 저희가 모두 선발해서 교육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대학원의 아동점 심리학과에 석사가 16명, 이 중에서 수료생은 석사 2명, 박사 12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시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인문관에 저희 이제 대학원 관련된 실습실들이 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인문관 C515에 저희 아동학 전공 실습실이 있습니다. 이 실습실은 학부의 그 유아교육 피아노 실기실로도 이제 이용이 되고 있고요. 대학원 세미나실로도 이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습실하고 그 바로 옆방에 있는 513호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연결이 되어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상담 실습을 하다 보면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슈퍼비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을 대비해서 512호와 513호는 그 사이에는 일반경 원웨이 미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에서 상담 연습을 하는 과정을 교수님들이 직접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514호에는 놀이치료실이고요. 여기에서 모래놀이 치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15호는 저희 대학원의 부설로 있는 두뇌교육심리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여기 연구소에 조교로 있으면서 연구 활동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505호에는 유아교육 및 보육실습실입니다. 가보시면 실제로 어린이집, 유치원 교실처럼 꾸며져 있고요. 학부 수업도 진행이 되지만 대학원의 아동학 전공 수업도 일부 이 실습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학기에는 대학원에서 좀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 전공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을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문관 A505에 오셔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전공은 1999년에 저희가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설됐던 목표는 유아교육 현장의 전문 인력을 재교육하는 과정으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저희 이제 정책적인 변화가 예고가 되어 있어서요. 지금까지는 보육교사의 양성 과정과 유치원 교사의 양성 과정이 좀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합해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7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아마도 통합교사 자격증 과정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저희의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전공은 이 통합교사 양성 과정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보육교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었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교육대학원에 오셔서 일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통합교사 자격도 취득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런 유보통합을 대비하는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 중이고요. 이제 이후에는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교육대학원의 운영 현황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최근 들어서 지원자가 약간 줄어든 것은 지금 유보통합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 오시려고 하는 선생님들은 2027년도 이후에 입학하자 이런 생각들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아마 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지금 재학생은 석사 6명, 수료생 6명 이렇게 재학 중입니다. 교과목 관련 부분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교육대학원이 2학점 과목을 이제 이수를 했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3학점 체제로 전면 개편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보다 이제 신층 이론 과목들을 이수하실 수 있게 되었고 학점이 한 과목당 3학점이 되면서 더 적은 수의 과목만 이수를 하셔도 졸업 학점이 채워지기 때문에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보통합을 대비해서 저희가 최근에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유아 안전교육이라는 과목을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매체 활용, 그 다음에 문해교육,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신설 과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나 장학제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교육대학원은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대학원은 아닙니다. 재교육 과정이고요. 그래서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서 현장에서 이제 교사로 재직 중이신 분들은 아까 설명드리셨던 대로 현직 교사 장학금 50%를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 또 학생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영양학과 전공주임 교수 양윤정입니다. 식품영양학과는 두 개의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영양학과 일반 대학원 그리고 특수대학원인 인상영양학과 이렇게 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영양학과 일반 대학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영양학과는 석사 과정과 그리고 박사 과정 그리고 대학원의 석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을 마쳤을 때는 이학 석사를, 그리고 박사 과정과 석박사 통합 과정을 마쳤을 때에는 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식품영양학과는 자연과학 대학이죠. 그래서 자연과학 분야에서 학생들이 대학원을 선택을 할 때 궁금한 점은 그 학과에 어떤 교수님이 계시며, 그리고 그 교수님들 각각의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학과 교수님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영양학과는 4분의 교수님이 계신데요. 김석준 교수님께서는 식품생화학 및 기능성 식품을 전공을 하셨고, 저는 양윤정 교수는 임상영양학 그리고 임상역학을 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도원 교수님께서는 식품위생물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그리고 김정수 교수님께서는 영양생리학 및 시스템 생물학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각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연구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석사학위를 받았을 때에는 사회에 진출해서 어떤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석준 교수님의 연구 분야인데요. 식품기능성 연구실로 주요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화학, 분석학, 가공 분야의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능성 식품 소재를 발굴하고 계시고, 식품 중에 유용 성분을 분석을 하고 식품 성분의 최적 추출 기법 및 가공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수행한 그런 그 연구 주제는 새싹 채소를 이용해서 이 새싹 채소를 새로운 기능성 식품 소재로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수행하셨고요. 현재 수행하고 계시는 연구는 케모포비아 대처 및 수입 대체를 위한 화장품, 식품용, 유화제, 슈가 에스터 바이오 생산의 공정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성 식품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나면 이제 졸업 후에 주로 식품 기업이라든지 정부 기관에 있는 R&D 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연구실의 그 구성원은 박사 후 연구원 1명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석준 교수님께서는 영양팀 그리고 위생팀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성북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센터장을 지금 현재 역임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임상영양 연구실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연구실인데요. 저의 주요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의 치매를 위험을 어떻게 영양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인들에게 있어서 치매의 위험도를 어떤 식사를 통해서 좀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맞춤 영양 시대에 맞춰서 맞춤 영양 관리를 위한 유전 요인과 영양 요인 간의 상호작용 연구들, 그리고 영양 상태 평가를 위한 도구 개발 및 타당도 평가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영양 역학 연구, 그리고 영유아와 아동의 아토피 및 알레르기 연구에 관한 그런 분야들이 지금까지 저의 주요 관심 분야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최근에 진행한 프로젝트를 설명시켜드리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노인의 그런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인지기능 저하에 미치는 그 영양학적인 그런 요인에 관한 연구를 2011년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삼성서울병원하고 삼성전자와의 협력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그 진행한 내용들은 맞춤형 시기를 위한 데이터 수집 연구들, 그러니까 맞춤 영양 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그 임상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임상시험 시기 데이터 질 향상을 위한 영양교육 및 식사 모니터링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삼성서울병원에 있는 연구진과 그리고 휴먼스케이프, 마미톡이라고 하는 과 함께 유아식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맘편한 이유식이라고 해서 맘편한 이유식 케어에 들어가는 이유식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알레르기 영유아 아동을 위한 이유식과 대체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임상영양 연구실 구성원은
석사과정생 6명과 학부연구생 5명, 현재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임상영양연구실을 통해서 현재까지 39명의 석사 그리고 석사 수료자를 저희 연구실에서 배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출한 그런 선배들은 서울 아산병원, 서울 성모병원 등의 국내 그 좋은 병원들이죠. 그런 병원 영양사로 그리고 대상 웰라이프, CJ 프레쉬웨이 같은 식품회사의 연구원으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기업 그 연구원 및 팀장으로 그리고 보건소 등에서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도원 교수님 연구실입니다. 정도원 교수님께서는 식품 미생물에 관한 그런 연구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정도원 교수님께서 그 관심 있는 연구 분야는 우수 종균의 선별 및 확보에 관한 연구들, 그리고 종균을 이용한 발효식품의 관능 향상에 관한 연구들, 그리고 박테리오신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리고 발효미생물 간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수평적 전이 기작을 규명하는 연구, 그리고 새로운 식품 원료의 안정성을 평가 확립하는 그런 연구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정도원 교수님께서는 논문을 정말 많이 쓰고 계신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111편의 논문을 지금 국제 그 저널에 지금 게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연구원들이 지금 9번 그런 학술대에서 수상을 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지금 그 연구 과제를 정말 많이 활발하게 잘 해오고 계신데요. 연구재단의 중견 연구자 지원 사업 연구들, 그리고 식약처 연구, 그리고 연구재단에 있는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사업 프로젝트, 그리고 농기평의 그런 프로젝트를 현재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특허를 출연하셨고요. 그리고 이 특허들을 또 기술 이전을 한 그런 그 좋은 성과를 계속 내고 계신 그런 교수님 연구실입니다. 현재 연구원의 구성은 박사후 연구원 1명,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생 4명, 학부연구생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7년부터 보류해서 지금 연구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박사 1명과 석사 6명을 배출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교수님 연구실인데요. 김정수 교수님의 연구 분야는 오믹스와 생물 정보학을 이용한 영양학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의 식품 영양학 분야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그런 관심과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수 교수님께서는 그런 최근에 가장 핫한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대사체 연구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거 외에도 식품 영양 성분이 생애 주기별로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들, 그리고 노인기 영양과 노인성 질환과의 관계에 관한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정수 교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그런 연구 능력, 연구 기술은 멀티오믹스, 그러니까 전사체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 대사체, 면역체를 분석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포, 동물 실험 및 인간 대상, 임상 연구를 현재 수행을 하고 계시고 생물 정보학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통합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는 질환 맞춤형 시리 알고리즘 개발 연구에 관한 것과 스마트팜, 식물을 활용한 개인 유전자 맞춤형 영양 솔루션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최근까지 그런 피부하고 관계되는 소재 개발 및 실용화 연구들, 그리고 또한 트립토판 유래하는 장내 미생물 대사에 관한 그런 연구들을 최근까지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정수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렇게 잘 석사 과정을 마쳤을 경우에 주로 정부실험연구소라든지 그리고 식품, 제약기업에 있는 R&D 연구원으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식품영양학과의 일반 대학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식품영양학과는 미래전략융합대학원 소속에 있는 그 특수대학원인 임상영양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영양학과는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2012년부터 학생들이 입학해서 지금까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지금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생은 1년에 5명이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을 마쳤을 때에는 2학 석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임상영양사 그 교육기관은 이렇게 표준 공통 과목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 과목도 거치고 그리고 학생들의 그런 그 관심사에 따라서 이런 선택 과목들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임상영양사가 주로 활동하는 연구 분야가 그런 병원이라든지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연구나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서는 반드시 임상영양 실습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영양학과의 그런 교수진은 식품영양학과의 내부의 교수님뿐 아니라 저희가 임상영양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각각 겸임 교수님이 동덕여대 소속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아산병원에서는 민지원 교수님께서 임상영양 실습을 지도하고 계시고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현재 윤소영 교수님께서 임상영양 실습을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임상영양사라고 했을 때 교육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병원에서 임상영양 실습을 받느냐가 가장 그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본교에 있는 임상영양학과는 단언컨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병원에서 실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삼성서울병원 또는 서울아산병원 두 병원 중에 한 곳에서 임상영양 실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은 6개월간의 임상영양 실습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그 이론적인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에는 실제 환자들을 만나면서 치료식 설명 등과 같은 실습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실습을 받게 되면은 12주간 진행되는 임상영양 실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임상영양 실습과 표준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임상영양사 그 교육 과정의 수료증을 저희가 주게 되고 그리고 1년 이상의 영양사 경험을 갖추고 나면은 그 국가 자격증인 임상영양사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교 임상영양학과는 아주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임상영양학과를 제가 주로 그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 졸업생들은 대부분 임상영양학과 졸업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졸업생 진로가 같은데 임상영양학과에서 훈련을 받고 석사학위를 받고 나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병원의 영양사로 일을 한다거나 식품회사 이런 연구원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린 바와 같이 식품영양학과는 모든 교수님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한 특수대학원인 임상영양학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그런 병원에서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융합대학원 모델과의 주임교수 박순희입니다. 지금부터 모델과 대학원의 진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 설명회 목차는 지금 보시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학원 모델과는 2006년 처음에 이제 공연예술대학원의 방송연예과의 모델 전공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쭉 지내오면서 그 중간에 전공명이 한번 바뀌었고요. 2014년도에 공연예술대학원 모델과로 석사 과정이 독립되었습니다. 모델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인 실기 지도자, 이론가 양성을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모델과 대학원은 대학원 국내 최초의 대학원 모델과인 게 참 자부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모델과를 졸업을 하시면 예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십니다. 모델과의 교수진 소개입니다. 저 주임 교수이고요. 아마 모델과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델과는 되게 소형학과이고 또 워낙 특수학과이다 보니 모델과에 재직 중인 교수님들은 좀 모델계에서 그래도 웬만한큼 어느 정도 활동을 화려하게 하신 분들이 재직 중에 계시고요. 저는 이제 체육학 전공자로서 모델과 이 몸의 움직임에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 모델과에서 수업은 이론과 실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직 중인 정순욱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타이틀 나와 있는 것처럼 슈퍼 엘리트 모델 또 대상의 수상자이시고요. 지금 현재는 모델 이론에 관련돼서 모델 미학 또 모델 역사에 관련된 수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로 패션과 모델을 접목한 연구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홍소희 교수님이십니다. 아무래도 모델과이다 보니 체형과 관련된 수업들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신데요. 현재 힛댄스 컴퍼니 대표이시기도 하고 현재는 AI와 또 모델을 접목한 연구들을 주로 맡고 계십니다. 모델과의 교육 목표와 인재상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특화된 경력에 또 개인별 소양과 특성을 살린 전문 교육이 더해지면서 특성화된 수업을 통해서 지도력을 갖춘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합니다. 두 번째는 혁신입니다. 매출과 예술 사이에, 패션과 예술 사이에 중간 매개체로서 신체 및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창조적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합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이런 모델 쪽에서 모델 분야와 또 학문적 이론을 정립을 하고 또 모델 실무 교육을 현장과 융합하는 실무형 리더를 양성을 합니다. 모델과의 전공 특성을 이렇게 또 세 가지로 크게 나눠 보았는데요. 모델은 감성 산업의 주역으로서 패션 산업 측면에서 무한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또 모델들은 말이 아닌 이런 신체적 언어를 구사해서 모델에 대한 사회적이나 또 문화적 영향력이 이제는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로의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이 되고 있고요. 모델과라고 해서 모델뿐만이 아니라 보통 스타일 컨설턴트, 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또 이뿐 아니라 패션 및 문화 관련 업종에서도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대학원 모델과의 교과 과정은 좀 크게 모델학 특론과 워킹 지도법, 크게 핵심적인 수업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모델학 특론에는 모델과 관련된 수업들도 주로 개설되어 있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약간 패션에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또 같이 교과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고 또 워킹 지도법이라고 하지만 전문 프로 모델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될 수 있지만 요즘에는 모델과라고 해서 모델만 배출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자세 교정, 바른 자세 교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워킹 지도법 안에는 프로 모델들을 티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일반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스킬들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수업들입니다. 그래서 워킹 지도법 이 안에는 약간 본인들의 셀프 이미지나 또 신체와 관련돼서 신체 움직임에 관련된 수업들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델과에서 개설되어 있는 교과 과정의 리스트입니다. 패션 산업과 마케팅이라는 수업도 저희가 개설되어 있고요. 또 아무래도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이제는 뭐 모델뿐만이 아니라 모델 트레이너로 조금 더 확장돼서 저희가 진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니지먼트나 엔터테인먼트 사업 쪽으로도 그런 관련된 수업들도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체와 관련된 신체 움직임에 관련된 수업들도 있고요. 또 예술과 경영, 또 모델이 또 예술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경영할 수 있을 거에 관련된 수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저희가 교과과정 변경해서 추가된 수업인데요. 뉴 미디어 트렌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요즘에 1인 미디어나 또 아니면 그 SNS를 통해서 자기 PR을 어떻게 하고 또 이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업로드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상품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업이 지금 새로 또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교과 과정이 구성되어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마 이러한 조건은 다른 대학원과 조건이 같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4학기를 다니셔서 24학점을 수료를 하시고 논문을 쓰셔야 이제 졸업학위가 수여가 되고요. 그게 아니고 모델과는 실용 학문이기 때문에 저는 꼭 논문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더 추가해서 총 5학기를 다니시면 학점 졸업으로 해서 석사 과정에 학위가 취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논문이 아니더라도 논문 쓰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논문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고 또 논문으로 인해서 졸업이 되게 늦어지는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저희는 학점 졸업을 또 많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이제 그렇게 수료하시고 나면 외국어 시험도 패스하셔야 되고요. 이 다음 보시는 것처럼 종합 시험도 보셔야 하지만 학교 자체 내에서 이제 면제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동덕여대 모델과 대학원의 대표적인 학생이 한희진이라고 지금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송들을 현재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수료까지는 했고 다녔을 당시도 굉장히 열심히 다녔던 학생 중에 하나인데 지금 방송 활동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아직 졸업은 못했지만 언젠간 돌아서 졸업은 한다고 약속은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과 대학원을 졸업을 하시면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모델과는 졸업하면 뭐해? 모델만 해? 모델 못하면 어떡해? 라는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제는 모델 테이너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델과에 들어오셔서 이런 방송 활동도 하시고 또 수료를 하고 나시면 뭐 시니어 지도자도 하시고 그리고 또 가장 항상 모델과가 자부하고 있는 것들이요. 전국의 모델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포진되어 있는 재직 중인 교수님들이 거의 95% 이상이 동덕여자대학교 모델과 대학원의 출신 선생님들이 다 포진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대학원은 남학생들도 진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 선생님들도 들어오셔가지고 졸업하면 기획이나 연출 쪽, 이벤트 기획 연출 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델 테이너의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빠르게 변화하고 이런 예술 문화에 발맞추어 저희 모델과 대학원은 교과 과정이 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과 대학원은 졸업과 동시에 다양한 직업군으로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델 출신이 아니시더라도 혹시나 모델이 관심 있거나 또 패션에 관심 있거나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지당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 외에 또 다른 다양한 직업군으로 많이 파생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모델과의 진학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경영학과 대학원 신설과 관련해서 설명을 맡은 저는 문화예술경영 전공 주임교수로 있는 최희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저희 학과를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경영학과 대학원 설립 취지, 그 다음에 대학원 교육의 목표, 그 다음에 세부 전공 교과목 소개, 문화예술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그 후 향후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설립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경영학과 대학원은 학부 과정에 2021학년도에 학부 전공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경영 전공은 말 그대로 문화와 예술의 매개와 관련된 다양한 실천활동, 그러한 실천활동들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축적이 되는 그런 학문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부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학생들은 이론을 뭐 완전히 배우지 않는 것은 아니나 좀 얕게 배운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론을 처음 접하고 교육과정을 통해서 약간 수렴하는 형태로, 즉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지금 교과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각 교과과정은 직무 중심으로 각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학원에서는 말 그대로 이론 중심의 교육을 강화시켜서 좀 연구자로서 학생들이 연구자로서 향후 성장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스스로도 자기가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는지를 가늠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고 싶었고 또 대학원장 교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문화예술경영학과는 학제적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예술이라는 하나의 단어와 경영은 사실 모순된 단어라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창작자 집단의 어떤 고유한 세계와 관행으로 움직이는 집단이고요. 경영은 또 경영자만의 어떤 집단의 논리와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그러므로 해서 양자 사이를 연결해주고 소통해주는 반드시 중요한 매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매개 행위를 하는 주체는 다양한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 그 공공기관 안에서 일을 하는 실제 실무자일 수도 있고 또 문화를 기획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 사람 개개인이 비평행위를 하는 매개행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예술가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관객과 만나는 일도 모두 매개행위입니다. 최근에 하이브와 어도우 간의 분쟁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건 창작자 집단과 경영자 집단의 어떤 논리가 충돌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는 원래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이제는 모기업으로서 플랫폼 기업이 되어버렸죠.
자, 그 안에 종속기업으로 있던 작은 어도어는 고유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를 가지고 싶으나 하이브 입장에서는 브랜드와 아이덴티티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다 가지려고 하는 그 문제. 그러니까 창작자는 크리에이션을 한 사람으로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를 가지고 싶지만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인의 논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서는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해 조정하는 어떤 행위가 있어줘야 하는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예술 경영학은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화예술계에 다양한 다층적인 요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우리가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좀 설명해줘야 이 학문이 훨씬 더 풍부하게 발전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IT 기술. IT 기술은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신선할 게 없지만 계속 진보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변화 아주 중요한 큰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정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주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하기 때문에 문화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문화 혼종, 더 이상 문화는 무엇일까? 이런 얘기들이 또 새롭게 제기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뉴미디어죠.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 지금 뉴미디어죠. 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윤리 문제, 법 문제, 뭐 초상권, 복제권, 각종 저작권의 다발과 관련해서 창작자의 권리, 기업 경영인의 논리가 또 충돌하고 있고 그 안에서 뭔가 법으로 해결하고 제도가 있어야 되고 연결하는 조정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웹 3.0 새로운 생산 제작 방식일 수도 있고 새로운 소통의 방식일 수도 있고 새로운 분배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블록체인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문화예술을 어떻게 더 의미 있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게 확산시켜야 하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영리기업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영 전략을 가지고 또 시장에서 내가 만든 컨텐츠를 선점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학문적 차원에서 일단 그러한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설명해야 될 요인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일단 한류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류를 통해서 수많은 아티스트 또 한류 문화, 케이팝 문화가 확산되고 그 사회적 영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 경영의 한 지류로서 우리가 케이팝 예술 경영이 탄생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수정 보완되어야 될 문제는 없는지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케이팝 예술 경영을 맡는 실무 담당자 그리고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비즈니스가 있으면 결국에는 법적 권리가 또 만들어지고 거기서 또 이해 당사자 간의 협약과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케이팝 제작 시스템이 하나의 글로벌 표준이 되었다면 이제 그 로컬 시스템이 또 재로컬로 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령 SM과 카카오 북미 합작법인과 영국 엔터테인먼트사가 합작해서 디어 앨리스라는 그룹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좀 언급했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케이스들은 연구의 대상일 수도 있고 내가 이것과 관련된 실제 실무 인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케이팝 예술 경영은 어떻게 보면 또 창작, 경영, IP 다각화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저희 대학원에서는 이 창작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 워낙에 크리에이티브하고 또 감각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케이팝과 관련된 음악을 만들어보고 또 안무나 창작을 해봄으로 해서 컨텐츠 경영에 대한 감각도 키우고 실제 경영의 3단계 안에서 첫 번째 단계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화예술 경영학과 대학원 교육의 목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 그대로 문화 매개와 관련한 연구자 그리고 실무자를 키워내고자 만들어낸 대학원입니다. 문화 매개라는 것은 결국 아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양자 간의 소통, 조절 행위, 연결하는 행위, 그리고 통로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 매개가 어떻게
원활하게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무자를 동시에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작가 한강의 그 작품이 이렇게 세계에 알려지기 전에는 그동안에 한국문학번역원에 일이 오래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대산문화재단의 기관의 노력이 있었고 또 외국 출판사와 번역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기관들과 이런 번역자가 매개자죠. 자, 두 번째는 뮤직 엔터테인먼트 경영 연구자 겸 실무자 양성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경영학이 최근 몇 년 안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경영학 안에서도 우리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차별화시켜서 연구를 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가진 장점을 생각해서 뮤직 엔터테인먼트 경영 연구자를 좀 키워보면 그 인력들이 뭐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유수의 각각의 엔터 회사에 들어가서 실무진으로 활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자 겸 실무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텐츠를 직접 만드는 창작자가 된다면 스스로 저작권에 대한 감각도 가지고 또 예술 경영인으로서 실제 실습과 연구를 함께 병행함으로 해서 연구 주제에 대한 감각도 훨씬 더 민감하게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부 전공 교과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기획전공은 말 그대로 문화기획 연구를 위한 문화이론의 전문적 수학과 연구 문제를 탐색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목을 개설해 놓았습니다. 사실 학사과정에서 예술과 사회, 현대예술과 문화이론, 문화비평 세미나, 문화사회학이 사실 이미 약간 그 이론에 초입에 있는 그러한 그런 과목들입니다. 물론 너무 많이 깊이는 들어가진 않고요. 하지만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확장시키고 나중에는 수렴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석사과정에 오면 전문적으로 이러한 이론들을 좀 더 깊이 다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령 문화기획과 문화매개론에서는 뭐 미셸 세르나 피에르 부르디에나 헤지드 브레나 이런 그 전문적인 학자들의 이론이나 그 이론을 바탕으로 축적된 연구들을 조금 논문으로 읽어보게 함으로 해서 조금 이런 학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거죠.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 과목들은 아직 개설을 하지 않았는데요. 학생들이 만약에 문화기획 쪽으로 더 관심을 가진다면 이 두 과목이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경영 전공입니다. 말 그대로 엔터테인먼트 경영과 관련된 실제 이론과 관련된 사례들을 실제 연구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자, 그래서 학사과정에서는 사실 음악산업과 스타 시스템이 있고 문예술 저작권이 있고 엔터테인먼트 기업 경영이 있고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각각 전문 겸임교원 분들이 전문적인 그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이론을 바탕으로 또 함께 균형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사 과정을 통해서 석사 과정에서는 엔터테인먼트 경영학, 뮤직 비즈니스 원론, 문화예술 산업과 전략 뭐 이런 과목들을 좀 더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한 다음에 글로컬 음악 산업과 스타 시스템, 문화예술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링, 문화 콘텐츠 글로벌 유통 전략 등등의 이런 좀 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교과목들을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자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어떤 진로를 갈 수 있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박사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문화예술 경영학으로 박사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기가 전문적으로 탐색한 연구 주제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박사과정을 진학하는데 그 학문 분야는 문화예술 경영학으로 갈 수도 있고 문화 매개학으로도 갈 수도 있고 사실 경영학으로도 갈 수 있고 음악사회학에 더 관심이 갔다면 음악학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학문들은 국내 국외 박사과정으로 다 진학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현장, 실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분야와 관련된 진로입니다. 국공립예술단체 행정 분야, 문화재단 외 공공기관, 가령 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뭐 이런 쪽에서 문화기획, 홍보, 운영을 할 수 있고 글로벌 로컬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 음악 A&R 기획 분야 그리고 저작권 관리 분야에서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응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계속 어떤 경력을 쌓고 실무진으로서 계속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고안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 대학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 전문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손희영입니다. 네, 디자인 전문대학원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이란 현대인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학문이자 산업입니다.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그 자체이므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디자인 교육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기에 인문학적 소양과 탐구를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의 교육 목표는 통섭적 관점을 따른 디자인 교육자와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디자인 산업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 전문가를 육성하고 현장성에 기반한 전략적 역량을 갖춘 디자인 전문가를 육성하려 합니다. 학위 과정에는 석사 과정이 있으며 박사 과정은 개설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 전공으로는 디자인학과의 세부 전공으로는 패션 디자인 전공, 시각 디자인 전공, 공간 디자인 전공, 미디어 디자인 전공이 있으며 졸업 자격 취득 요건으로는 초과 학점 졸업 제도를 원칙으로 하며 하지만 교육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학위 논문과 실무 프로젝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디자인 전문대학원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신 디자인 경향과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며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의 혁신을 위해 디자인과 기술 융합 교육 공통 교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실질적인 디자인 역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학 중 지명도 높은 국내 공모전, 국내외 공모전 및 다양한 유형의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디자인과 문화예술 산업의 중심지에 위치한 청담 캠퍼스의 지역적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특성화 교육을 위해 산학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K컬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과목을 개설했습니다. 디자인 전문대학원의 차별화 전략 세 번째로 교육 수요자의 진학 목적 및 근무 환경, 학습적 요구를 반영한 학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력적 수업 운영 및 맞춤형 교육, 즉 프로젝트 학기제를 시행하려 합니다. 교육 요건 완화 및 다양한 선택지도 부여합니다. 교과목 구성은 1, 2학기는 공통 과목과 세부 전공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3, 4학기는 세부 전공 교과목으로 운영됩니다. 공통 교과목으로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디자이너 연구자, 교육자 육성에 필요한 인문과 기술, 디자인을 연계한 교과목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 환경적 요구, 사회적 가치 변화에 부합 대응하는 교과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무 중심의 교과목을 운영하도록 합니다. 세부 전공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패션 디자인 전공입니다. 교육 목표로는 창의력과 국제 경쟁력을 지니고 패션 업계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패션 전문가 및 패션 전문 교육자를 양성합니다. 교육 분야로는 패션 상품 기획, 패션 소재 및 조형,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패션 마케팅, 패션 소비자 및 시장 분석이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 전공입니다. 교육 목표로는 인문적 소양과 관점,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 발달과 매체 다변화 상황에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교육자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 분야로는 디자인 미학, 아이덴티티 디자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광고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인포그래픽, 디자인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공간 디자인 전공입니다. 교육 목표는 종합 학문적 입장에서 공간 디자인 분야의 제반 분야 문제에 접근하고 그 문제의 해결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간 디자인 전문가 및 공간 디자인 전문 교육자를 양성합니다. 교육 분야로는 공간 디자인 트렌드, 공간 프레젠테이션 기법, 주거 공간 디자인, 문화 공간 디자인, 상업 공간 디자인, 전시 공간 디자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디자인 전공입니다. 교육 목표는 문화예술 감성과 첨단 미디어 분야를 섭렵, 통찰력과 리더십을 가진 미디어 디자이너 및 미디어 디자인 교육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는 디지털 영상,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 미디어, 웹 디자인, 모바일 컨텐츠, UX UI 디자인, 영상 광고, 온라인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실무 교수 소개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이 실무 중심의 개별 맞춤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덕여자 디자인 전문대학원은 미래를 주도하는 전문 디자이너 및 디자인 교육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기 동덕여대 대학원 진학 설명회를 마치면서 바쁘신 중에도 진학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발표자 교수님들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꿈을 우리 동덕여대 대학원과 함께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